안녕하세요. 7년차 보험 전문가 주영록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보상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가입 시에는 직전 5년 혹은 10년 이내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전달할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 시 보상 거절이나 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알릴 의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보험가입 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표준체 보험의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체 보험의 알릴 의무는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총 5가지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과 관련해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1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등과 같은 중대 질환들을 말합니다. 즉, 최근 5년 내에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 입원, 수술, 약 처방 등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확인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입원 여부. 둘째, 수술 여부. 셋째,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 처방 여부입니다. 먼저 입원이나 수술 질문은 비교적 직관적이라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시술은 수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용종 제거나 피부 절제 시술처럼 의료기기를 이용해 절개나 제거가 이루어지는 시술은 수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고지 의무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투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우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문구는 7일 연속으로 병원을 방문해야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질환으로 총 7회 이상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허리 염자로 2023년도에 4회 치료, 2024년도에 5회 치료를 받으셨다면 같은 질환으로 총 9회 치료를 받은 셈이므로 이는 고지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치료 기간이나 투약 일수에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며칠 연속이 아니라 누적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질문은 30일 이상 투약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헷갈려 하시는데요. 투약의 기준은 실제 복용한 일수가 아니라 처방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제로 약을 다 드셨는지가 아니라 의사로부터 한 번이라도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았다면 그 자체로 5년 내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 질환으로 2023년도에 15일치, 2024년도에 15일치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총 30일 이상 처방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고지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받고 그 이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고지 항목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검진이나 일반 진료를 받은 뒤
혈압이나 혈당 등 특정 수치가 높게 나와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실제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 그 날짜가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라면 반드시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5년 5월 5일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2024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은 뒤 혈압 수치가 높아서 재검사를 받았다면 이는 명확히 1년 이내 추가검사 이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서 중요한 점은 질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았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즉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도 추가검사 이력이 있다면 고지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신 사실이 있다면 그대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 조절을 위해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불안감이나 불면 증상으로 인해 신경안정제 또는 수면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모두 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표준체 질문 내용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에는 질병 진단, 의심 소견, 치료, 투약, 입원, 수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3개월 내에 병원을 방문하셨다면 대부분의 경우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 의심 소견이라 함은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 등을 통해 의사가 서면으로 의견을 남긴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진단뿐만 아니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전문 진료를 받아봐라는 식의 의심 소견도 고지 의무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투약의 기준입니다.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도 처방전이 발행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투약 사실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역시 반드시 고지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 처방, 의심소견 등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가급적 모두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향후 보험금 심사 시 불이익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보험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표준체 고지 기준인데요.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이 이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일부 항목만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다른 상품을 준비하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건강고지형 상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고지사항 중 2번과 수술에 대한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확대해서 질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본적인 틀은 동일하되 고지 기간이나 일부 항목만 조금 더 넓게 적용된다는 점, 이 부분만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 기존의 표준체 보험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고지 기준과 질문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사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대부분의 유병자 보험 고지 기준을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유병자 보험의 첫 번째 알릴 의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표준체 보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죠. 하지만 유병자 보험에서는 이 중 일부 질환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사에서는 중대질병 항목 중에서 신장 투석 여부를 따로 묻거나 간경화 관련 내용은 별도로 묻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든 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고지질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내용은 최근 10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묻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인 질문이나 입원, 수술, 여부에 해당하는 병력이 있다면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예외 질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에는 인수를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질문은 유병자 보험의 알릴 의무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신 내용이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번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특정 의료행위를 받으셨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추가 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 즉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질병 확정 진단과 질병 의심 소견입니다. 질병 의심 소견은 말 그대로 의심 단계이지만 의심 소견을 받았다면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질병 확정 진단과 의심 진단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전부터 혈압약을 처방받고 있던 분이 3개월 내에도 약을 받았다면 단순 처방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의 종류나 개수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으로 내원하셨더라도 대부분 보험가입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내 고지사항은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3개월 내 의료행위 소견은 반드시 확인, 질병 의심 소견도 고지 대상, 기존 약 단순 처방은 고지 불필요. 하지만 변경 시에는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미한 내원이라도 3개월 내 고지는 반드시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알릴 의무는 단순히 서류 작성이 아닙니다. 보험가입 과정에서 정확하게 고지하는 습관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고 보험 혜택을 안전하게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병력이나 최근 내원 기록이라도 숨기거나 관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고 심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가정과 나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만큼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험가입 시 반드시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고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보셨지만 이해가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 채팅으로 상담 신청하시려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